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무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서동수 대리와 오늘 좀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볼 텐데 어떤 이슈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네, 간밤에 진짜 마라톤 회의 끝에 드디어 타결이 됐습니다. 뭐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그리스가 많이 좀 약한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이제 독일이 상당히 좀 진드감하게 좀 뚝심으로 좀 버텼던 그런 협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존에 이제 메르켈 총리가 15일까지 입법화를 시키지 않으면 개혁안에 대해서 입법화를 시키지 않으면 절대 뭐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어제 시장을 제가 바라보면서 9시 20분에 코스닥 외국인 수급을 체크를 하는데 네. 외국인 순매수가 200억을 넘어서는 수준을 보면서 이거 이상하다.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들어올까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전 중에 그리스하고 이제 타결이 됐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래서 이랬구나. 왜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빨리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어쨌든 어제 전 세계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S&P 지수가 1.2%, 유럽 같은 경우는 한 1, 2%씩 다 올랐고요. 그리고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한 2.5%,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게 1.5%, 코스닥도 한 2.5% 이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 좀 하는데요. 네. 아직 완벽하게 타결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아직 완벽한 타결은 좀 이루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타결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가 어떻게 이걸 또 이행해 나가느냐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제금융을 받은 다음에 이걸 또 어떻게 좀 꾸려 나갔냐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 내부에서 국민들이 알렉시스 이 치프라스 총리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갈등을 좀 풀어 나가야 될 텐데 당장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글로벌 증시 간밤에 상당히 좋은 움직임 보였었고요. 외신 쪽에서는 일단은 한숨 돌려도 좋다 이런 이야기들 내보내고 있습니다. 반응 좀 살펴주시죠. 일단 그리스가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ESM이라든가 유로그룹에서 승인을 하지 않게 되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두려운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그리스가 이 키높이만 맞춰준다고 한다면 타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좀 내부적으로 좀 많은 그리스 내부에 치프라스를 괜히 뽑았느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메르켈이 왜 도대체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지금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블룸버그 따르면요. 일단 그리스 합의랑 이제 중국 반등 성공으로 인해서 국제 금융시장이 완전화돼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펀더멘탈과 이제 데이터, 미국 지표와 데이터, 그러니까 지표들과 기업 실적들에게 이제 눈이 쏠리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실적 시즌입니다. 로이터에서는 이제 그리스 내부의 반대 여론을 좀 지적을 하면서 네. 치프라스가 이제 본인이 그렇게 반대를 했던 강력한 긴축안에 대해서 의회 입법을 성공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이 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해서 그리스에 대한 관련된 좀 어두운 부분도 로이터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물음표들이 아직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좀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는 부분은 또 긍정적인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리스가 좀 이렇게 입법을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는다. 이런 부분 좀 상당히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파급력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리스가 그렉시트라든가 그렉시던트 극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위험도는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제거되는 구간으로 다시 진입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큰 틀에서는 어쨌든 이러한 합의가 시장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우리가 한 두 가지의 변수를 우리가 좀 봤었는데 그리스와 중국을 하나 묶어서 넘기고요. 한 가지 같은 이제 금리 인상 이슈에 대해서 촉각이 집중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구간들이 계속 발생을 할 것이다. 내일하고 모레인가요? 네, 옐런 의장의
뭐 의회에서 뭐 통화정책 회의, 통화정책 뭐 보고 같은 것도 지금 예정이 돼 있고 28일에는 FOMC 회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나오게 될 미국 관련된 펀더멘털 지표들이라든가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기업 실적들, 강달러 올해 20%나 올랐던 달러 영향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들이 1분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지 않았었는데 2분기에는 이런 것도 극복을 하는 미국 기업들의 강력한 뭐 펀더멘탈이 증명이 될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주안점으로 다시 떠오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추가적인 이제 지속적인 유동성 장세가 좀 유지가 되면서 기존의 바이오테크라든가 아니면 IT텍 이쪽으로는 미국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바이오텍이랑 IT텍이 가장 많이 오르는 모습들 좀 보여줬었거든요. 이런 섹터 동조화들. 하지만 국내 내부에서는 지금 실적과 주가와 괴리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좀 피하는 움직임들도 한켠에는 조금 피어오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2분기 실적이 좋은 코스닥 좀 대형주들 중에서 최근에 계속 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주식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도 좀 동시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금융시장은 안정권에 들어서게 됐고요. 이제 뭐 미국의 금리 인상 힌트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 펀더멘털에 대한 확인이 다시금 또 화두로 떠오를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어닝 시즌 계속해서 영향권에 있으니까요. 실적이 미리 좋아질 종목들 선침의 관점 그리고 이전에 주도주였던 이 바이오 섹터도 눈여겨보시면 투자 전략에 좋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정리하고요. 다음 이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잘 나가는 일본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 자동차가 그렇게 잘 나가나 하고 좀 체감적으로 좀 느끼기 어려울 겁니다. 국내에서는 조금 좀 일본 자동차들 좀 약세인데 반대로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일본 자동차입니다. 아무래도 좀 가장 큰 부분은 어떤 엔저 효과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자동차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 다음으로 최근에 들어서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또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 10위권에 돼 있었던 미국 내에서 이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중심을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을 중심으로 좀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중국으로 많이 옮겨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 10위권에 있었던 우리 현대자동차 보잘것없는 회사 10년만 지나면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5위권까지 이렇게 올랐죠. 그래서 세계 이제 유수의 메이커들과 지금 경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좀 뭐 긍정적인 뭐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하시는 분들도 좀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제 생각으로 어떻게 좀 해석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네. 이번에 그러니까 엔화 약세를 통해서 수출주의 어떤 센티멘트가 상당히 좋지 않았었잖아요. 상반기에. 근데 최근에 이제 수출주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온다라는 말씀이신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장 일본 자동차들은 엔저를 등에 업고 정말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먼저 집중을 좀 해서 살펴주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랑 수출 경합도가 가장 높은 산업 중에 하나. 가장 높은 데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괴롭히면 한국 증시가 괴로울 정도로 월스트리트 저널 따르면요. 최근 들어서 일본 자동차의 약진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전하고 있는데요. N고로 있을 때는 사실 뭐 일본 메이커들이 지금 미국 현지화가 돼 있는 그러니까 현지에 공장을 두고 있는 메이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최근 들어서는 엔저로 인해서 혼다라든가 닛산 같은 회사들은 국내에서 그 생산을 하는 것이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것보단 생산성이 훨씬 유리한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수출 증대로 지금 이어지는 아주 상당히 좋은 선순환 구조를 지금 형성을 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3년간의 엔저로 인해서 생산 단가가 미국보다 일본이 더 싸다. 토요타가 생산량의 3분의 1을 국내에서,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생산을 합니다. 옛날에 엔고가 됐을 경우에 상당히 비난을 크게 받았어요. 네. 왜 이거 안 되는 데에서 이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실적을 안 좋게 하느냐.
근데 이제 엔저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기 한 3년 전부터 해서는 토요타의 이러한 생산 방침이 상당히 회사의 큰 수익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2조 1,700억 엔이 나오면서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나타냈다. 토요타가요. 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런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지금 미국의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물론 이제 알라바마에 공장을 좀 지었습니다만 일본도 지금 생산 기지를 중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이라든지 계속해서 이렇게 짓고 있는 부분도 여기 아까 얘기했다시피 결국 이제 생산비에 따른 어떤 절감을 위한 건데 엔저 효과 때문에 지금 일본 국내 생산도 지금 상당히 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익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이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좀 뭐랄까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5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 합쳐서 5위권까지 올라왔는데 2013년이었나요? 14년이었나요? 그때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영업 마진이 10%까지 올라오면서 전 세계 완성차 업체 중에서 가장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 많이 나는 업체로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찬사가 일부에서는 이어지고 일부에서는 굉장한 비난이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엔저 환경이라든가 상대적인 원화의 고평가로 인해서 우리의 수익성, 완성차 업체의 수익성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탑5 안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그 잘하는 그 회사들하고 싸우게 되면 아무래도 마진 압박, 그러니까 마진 경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될 터이고 현대자동차가 압도적으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1위로 점령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전까지는 굉장히 심각할 수준의 출혈력 경쟁이 굉장히 예상이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PBR 기준으로 0.6배 역사상 가장 싼 구간 아니면 PR 기준으로 몇 배, 상당히 굉장히 역사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 왜 저평가되겠습니까? 저평가되는 이유는 주식으로서의 그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현대자동차가 5위가 아니라 1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구간들은 우리가 확인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 앞으로는 출혈 경쟁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마진이 계속 깎아먹는 그런 구간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네. 여기에서 섣불리 현대자동차 옛날에 얼마였는데 지금 투자하면 대박이야 네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조선주를 투자했던 분들, LG화학이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더라, 정화조를 투자했던 부분들, 지난 한 2, 3년 동안의 그 투자 어떠한 결과로 돌아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의 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상당히 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우리 서동수 대리가 조금 이제 비관론을 좀 제시를 해주었는데 사실 좀 해외에서도 열세입니다만 국내에서도 지금 내수 시장이 좀 상당히 좀 열세를 겪고 있고 수입 자동차들 어떤 비중이 늘어나면서 글쎄요, 좀 국내에서도 좀 여러 가지 좀 점유율을 좀 뺏기고 있는 상황. 이렇다면은 좀 안과 밖을 볼 때 이 자동차 종목은 우리나라 좀 당분간은 좀 투자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금산의 골드 클래스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마무리를 지었던 이 증권 업종이 지금 시장 흐름 개선에 따라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어제까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신재생 에너지를 주목해야 될 시점이다. 어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지 이 시간 함께 해보시죠.